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를 입은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든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똑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지나친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태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상대와 자신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관계를 현명하게 맺는 법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나친 관심이나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관심을 두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상처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선의로 행동하거나 배려심이 깊은 것은 아니며 때로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는 순간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다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냉정한 태도를 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감정적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만날 사람이 나를 곤란하게 만들면 어쩌나, 상사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불안은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사회생활에서의 능력 발휘를 저해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반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침에 집을 나설 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불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면 실제로 불쾌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않게 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습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은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상대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변화를 수용할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는 두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보이는 태도나 행동에 따라 우리의 감정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의 중심을 스스로 잡고 있지 않다면 인간관계는 매우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차갑게 대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상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 변화에 따라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반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맺으면 상대를 보다 냉정하고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첫 만남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거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때로는 관계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지나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 이런 태도는 인생을 더욱 편안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생겨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같은 태도로 행동하며
스스로의 감정을 잘 조절합니다. 이는 단순히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일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직장, 가정, 친구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현명한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싫은 사람과 친해지려 애쓰지 마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모두 다른 배경, 가치관, 성격,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맞지 않는 음식이 있듯이 어떤 사람과는 본능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견과류를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할 수 없듯이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과 억지로 친해지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굳이 친해지려 노력해도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 습관 등이 나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거부감이 더욱 강해질 수 있으며 오히려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과 완벽히 어울리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불편한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일 뿐입니다. 불편한 사람과는 필요한 대화만 하고 업무적으로만 접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자신을 감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성격, 가치관, 생활 방식 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억지로 불편한 사람과 친해지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결국 자신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불편한 사람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멀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자신에게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불편한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려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피로해지고 그 결과 자신을 더욱 자책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할까? 라며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부족하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누구나 맞지 않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며 이는 당신의 문제도 상대방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둘 사이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면 인간관계는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불편한 사람과 필요 이상의 상호작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더 중요한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단지 불편한 사람을 멀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누군가와 친해지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더 자유롭게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넓히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힘든 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편안함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세요. 또한 우리는 불편한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상대를 대하며 필요한 순간에만 교류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더욱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삶은 짧고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여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친해지려 애쓰기보다는 자신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에 주력하세요. 이는 당신의 삶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친해지려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당신에게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한 상호작용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은 당신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신경 써야 할 사람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 모두를 잡으려 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과 다툼 없이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때로는 무의미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내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도 그를 비난하는 악플러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잘 지내보자며 다가가도 그들은 이를 하찮게 여기거나 심지어 의도를 왜곡하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늘리는 대신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선의로 한 말이 곡해되어 다툼의 씨앗이 되거나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내뱉은 말이 와전되어 예상치 못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걸지 않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적인 대화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헛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의 접촉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선의가 전달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불필요한 소모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은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기보다는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네 번째, 인간관계는 조금 냉정하게 바라봐라. 사람 사이에는 누구에게나 정이 있습니다. 냉정한 사람이라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자체를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는 태도는 삶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것을 쉽게 끊기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입니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투자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감정을 아까워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관계조차 지속하려는 심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가 나에게 해롭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와 상관없이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지금도 고통스럽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관계는 지속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투자된 시간과 노력을 아끼려다 보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냉정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 관계가 있다고 해도 그 관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을 유발한다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한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어떤 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다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이때 미련이나 감정적 아쉬움에 매몰되지 않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끊는 것이 마치 실패를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는 나 자신을 위한 투자이자 앞으로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결정입니다. 냉정하게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것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불필요한 관계로 인해 고통받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진정으로 남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은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며 당신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을 더 투자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나가세요. 결론적으로 인간관계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 친구의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친구의 숫자가 많을수록 인간관계가 좋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많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주변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결국 자주 만나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연락처 중 대다수는 사실상 의미 없는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간혹 문자 몇 번 주고받는 정도이거나 아예 연락조차 없는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친구의 숫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성공한 인간관계이고 친구가 적으면 실패한 인간관계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그 관계의 깊이와 질입니다. 예를 들어, 아는 사람이 많아 마당발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고 인맥이 넓다며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많은 인맥이 실제로 얼마나 의미 있는 관계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중이떠중이로 채워진 인간관계는 오히려 삶의 부담만 될 뿐입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인맥의 양이 아닌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 나와 마음이 맞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친구의 수가 많든 적든 서로가 진실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정한 친구 한 명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성공이다 라는 말은 오랜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도 수많은 얕은 관계보다는 깊고 소중한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6번째,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인간관계는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방향이 바뀌거나 속도가 달라질 때 자연스럽게 갈라지기도 하고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친했던 사람이라도 각자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억지로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때로는 상처만 남깁니다.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게 필요한 시기가 있고 또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변했거나 상대방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지나간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어긋난 관계를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결국 떠나기 마련이고 오는 사람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받아들이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거나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오며 억지로 보내지 않아도 결국 떠나게 됩니다. 좋은 인연이라면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인연이 아니라면 지금 바로 곁에 있어도 언젠가 떠날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떠날 사람은 결국 떠나게 되어 있고 머물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말고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하세요. 7번째, 외롭다고 아무하고나 친구하지 마라.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아무하나 친구가 되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와 인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친구를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전 그 사람의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는 옛말처럼 한 사람의 성격과 가치는 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친구들이 배려심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주변에 부정적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 또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로움을 이유로 아무와나 어울리다 보면 그저 사람을 채우기 위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결코 당신에게 안정감이나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더 피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8번째, 신뢰는 단번에 쌓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그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단번에 확인할 수도 없으며 오랜 시간과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만 구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믿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기대는 한편으로는 너무 이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이지 않은 바람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신뢰를 바라는 마음은 자칫 상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결국 실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란 서로의 작은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쌓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일부터 시작하여 상대방이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해주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는지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에게 신뢰를 보여주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내가 그들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요? 나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는가요? 이러한 물음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자라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뢰를 배신당하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지 선택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는 때로는 자신을 고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작은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지나치게 움츠려 있다면 결국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고 이는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도 아무도 믿지 않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천천히 자라나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며 세심하게 가꾸지 않으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라는 씨앗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강압적으로 신뢰를 요구한다면 그 씨앗은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뢰는 양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를 신뢰하면 상대도 나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를 의심한다면 상대방도 나를 불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는 신뢰를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은 느리고도 복잡한 여정이지만 한 번 쌓은 신뢰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를 저지르며 다른 사람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완벽한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대신 인간적인 약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더욱 성숙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는 단기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성급하게 신뢰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에게 무리한 기대를 갖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결국 깊고 안정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상대에게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스스로 감정의 중심을 잡는 태도는 우리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인간관계를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한층 더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